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최소영이고요. 저는 국어교육 전공으로 교육과정 교과서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제는 교육용 텍스트의 이독성 평가 준거 개발 연구입니다. 제가 연구 책임자로 있고 박태준 박사님, 유수경 박사님, 장지혜 박사님 함께 원내에서 해주셨고요. 원외 공동연구원으로 기로영 교수님, 이인하 교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연구조원으로 이수진 선생님께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쪽이죠? 네. 저희 보고서의 목차를 약간 재편해서 이와 같이 목차를 제시한 바 있는데요. 넘겨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목적 및 개요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어떤 글이 어려운 글일까, 어떤 글이 쉬운 글일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 한 번쯤은 궁금하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주변에 학생들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교사이시거나 이럴 때는 더더군다나 우리 학생의 수준에 맞게,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게 어떤 글을 읽히면 좋을까라는 점이 누구나 좀 궁금해할 수 있는 점일 텐데요. 이러한 궁금증에 접근하는 방식의 연구 방법적인 면에서는 질적으로 평가하는 부분, 양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질적으로 평가한다 하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목적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어려운 것 같아. 아니면 표현이 조금 더 명료한 편이니까 쉬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질적인 접근이고요. 양적인 접근 면에서는 문장의 길이가 짧으니까 쉽구나. 어려운 단어가 몇 개 있으니까 어렵구나. 라는 식으로 계량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양적 평가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저희 연구에서는 여태까지 개발된 바 없었던 질적 평가 준거를 본격적으로 개발해보자 라는 그런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지 주변적인 어떤 글이 재밌을까, 뭐 쉬울까 이런 질문에 대한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그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텍스트가 제공되었을 때 읽기의 동기가 상당히 향상하고 학습의 효율성이 제고된다고 연구된 바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의 재국면에서 교육용 텍스트 선정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확보하고자 이독성을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준거를 개발하고 그것을 타당화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타당한 질적 평가 준거표를 도출하여 준거 텍스트 목록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질적인 연구 비중을 뒀음에도 여전히 그래서 짧으면 쉬울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질적평가 준거를 바탕으로 시범적으로 양적평가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네, 참고로 국어과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텍스트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떠한 내용의 어떤 텍스트 유형이다 정도를 다양하게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저희가 뭐 항상 미국이 좋은 건 아니겠지만 이 부분을 조금 참고해 보면은요. 미국의 공통 핵심주 성취 기준의 경우 이 텍스트를 어떤 유형의 어떤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위계화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0학년 정도라면은 이야기 면에서는 어떤 작품들을 읽으면 좋겠구나. 또 국어과라고 자국어라고 한정되어 있는 부분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문식성의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인 주제를 가진 글들, 역사적인 주제를 가진 글들, 과학적 주제를 가진 글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 수준이 9학년, 10학년에 맞다는 그런 텍스트의 본문까지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지점까지도 구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연구를 출발했습니다. 네, 주요 연구 내용의 방법은 먼저 이론적 탐색을 충분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앞에서 발표 중인 양정실 박사님 과제는 정책 과제이지만 저희 과제는 또 기초 연구 과제이기 때문에 이론적 탐색을 충실히 하고 이론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을 상세하게 제공하는 것도 이 보고서의 큰 의의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을 상당히 좀 깊게 살피고 나서 질적 준거를 구안해가는 과정에서도 이론적 토대와 국어교육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고쳐 나갔습니다. 그리고 질적 준거 타당화를 위해서는 다른 질적 평가에 접근했던 선행연구들에서 하지 못했던 직접 개발한 준거표를 바탕으로
평가자들이 대규모로 참여해서 대량의 텍스트를 평가해 나가는 과정을 직접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타당화를 하고 질적 준거를 확정하고 준거 텍스트를 도출했고요. 도출한 준거 텍스트에 대해서 양적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본격적인 양적 평가만큼의 다양한 준거를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양적 평가 준거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수학습 현장에서 교실 단위에서 이것을 활용하고자 할 때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지를 저희가 세미나를 해서 교사분들께서 발표하신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론적 검토 부분인데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용 텍스트는 텍스트 유형을 크게 소위 비문학이라고 하는 정보 텍스트와 문학 텍스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보 텍스트에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설명문과 같은 텍스트가, 설득 텍스트에는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논설문 텍스트들이 많이 속하는 편이고요. 감상문이나 일기 같은 것들을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는 친교 및 정서 표현 텍스트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 텍스트에는 서사, 교술, 극, 그리고 서정 장르가 있지만 이제 시 같은 장르는 아무래도 이독성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제외하고 서사와 교술, 즉 소설, 동화, 수필 등을 중심으로 연구 범위를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제가 무슨 요인 이런 말들을 하게 될 텐데요. 그것과 관련된 부분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독성이라는 것의 정의로는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기 쉬운 정도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을 구성하는 요인들로는 먼저 텍스트, 즉 글 자체에 본질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요인들인 텍스트 요인, 그다음에 교수학습적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독자 및 과제 요인으로 양분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이 여러 군데의 범용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특정 교수학습 상황으로 너무 국한하지 말자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텍스트 요인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초점을 맞추어서 평가를 하고 독자 및 과제 요인으로 넘어가도록 연구 방향을 구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질적평가 준거 개발 및 타당화와 준거 텍스트 도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는 이와 같이 설계해 봤는데요. 먼저 준거 개발 방향과 방법을 설정하고 타당화 방법도 연구를 통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준거를 개발하고 수정해 나가면서 예비평가를 시행하고 예비평가 분석을 통해 준거를 정교화했습니다. 그리고 정교화한 준거를 바탕으로 조금 더 규모를 키운 본평가를 다시 한번 시행함으로써 본평가를 통해서 준거를 확정하고 준거 텍스트를 확정하였습니다. 이때 저희가 설정한 개발 방향은 이론적 토대와 국어교육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할 것, 그리고 주관적 판단이 여태까지 그냥 그런 것 같아라고 쉽고 어려운 수준을 제시했던 것에서 더 이상 그러지 말고 벗어나서 체계화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준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이해가 쉽도록 교육과정 용어를 최대한 사용했고요. 평가 편의성뿐 아니라 이것을 이제 활용하는 사람들의 이해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절대적인 점수를 매기는 척도뿐 아니라 학년 척도까지 병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미 생산되어 있는 교육용 텍스트에 대한 이독성 질적 분석뿐 아니라 향후 새로운 텍스트를 선정함에 있어서까지 이 결과가 활용될 수 있도록 준거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계발 준거표를 검토함은 물론이고 새로운 준거를 다량 발굴했고요. 교수님은 물론 현장 교사분들이 고르게 구성된 워킹그룹과 전문가 협의를 수차례 거쳤습니다. 또 외부 전문가의 내용 타당성 검토, 또 예비평가 시행, 본평가 시행 등을 체계적으로 거쳐서 결과를 얻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보여드리는 과정은 개발과 관련된 일부 과정이고요. 이 이후로도 결과 분석 이후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내용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질적평가 준거 개발 과정을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저희는 유형을 설계했습니다. 선행 사례들을 보면은 이제 주로 미국의 사례밖에 없긴 한데요. 이 유형을 나누지 않고 그냥 통용으로 개발한 사례도 있고 유형을 나눈 사례들도 있었는데 저희는 나눈 사례가 조금 더 많기도 하고 국어교육용 텍스트에 더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정보 텍스트, 즉 아까 말씀드렸던 비문학 텍스트에 해당하는 준거표와 문학 텍스트의 준거표를 각각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 개발 방향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독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직관적 이런 거라기보다는 체계적으로 판단하고자 했기 때문에 상위 요인, 중위 요인, 하위 요인으로 체계화했고요. 사점 척도와 적정 학년 수준 판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거표의 순서를 따라가다 보면은 평가 단계가 자연스럽게 반영이 돼서 텍스트의 본질적인 요인에 대한 평가부터 교수학습적 맥락에 대한 평가 요인이 덧붙는 것까지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비평가에서 활용됐던 중거표, 즉 정교화 전 단계의 중거표 형식인데요. 약간 글자가 작아가지고 조금 보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1차 종합판정 이전까지가 그런 텍스트 본질적인 요인, 즉 텍스트 요인에 대한 평가 부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뭔가 목적 및 주제가 암시적이고 복합적이면 어려운 글, 그리고 반대로 명시적이고 단순하면은 쉬운 글, 이라고 우리는 이 중거표를 이해해 갈 수 있고요. 또 내용에 대해서는 제시된 정보의 양이 매우 많고 화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내용의 이해를 위해 전문 분야의 배경 지식이 많이 요구되고 어려운 어휘가 많으면 어려운 글, 그 반대쪽이면 쉬운 글. 또 구조 면에서는 내용의 연결관계가 드러나지 않고 생략이 많거나 구조가 다층적이면 비전형적이면 어려운 글, 이런 식으로 글이 어떻게 되면 어려운 건지, 또 반대로 어떤 글이면 쉬운 건지를 체계적으로 이해해 갈 수 있으며 이해와 더불어 평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표현 면에서는 표현이 함축적이고 생소하고 복잡하고 일상적이지 않으면 이런 표현과 문체 면에서 글의 이독성을 저해하는, 즉 어려운 글이 되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글만으로 텍스트의 이런 이독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교수학습적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를 추가하고자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보통의 교육용 텍스트들이 어떤 학생들의 어떤 친숙함이라든가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 예쁘게 구성되는 지점들, 즉 편집적인 요소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부가 조정에 넣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했고요.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학생의 이해 적합성, 흥미 적합성, 교수학습 과제의 적합성 면에서의 학년 판정을 함으로써 마지막으로 종합 판정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문학 텍스트의 예비평가용 중거표인데 거의 안에 세부적인 중거들은 다르지만 큰 형식은 동일함으로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작업을 하려면 결국 예비평가를 하기 위해서 텍스트를 골라내야 될 텐데요. 이 작업이 굉장히 좀 품이 많은,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국정 국어와 국어활동 교과서 전권인 그 36권을 수집했고요. 중학교 검정 교과서 9개 출판사의 전권, 즉 54권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차적인 후보 텍스트를 추출하고 또 예비평가 대상이 될 텍스트를 마지막으로 선정해서 예비평가에서는 정보 57편, 문학 47편의 총 101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예비평가 시행 절차는 보시다시피 연수를 거쳐서 실행을 하고 설문에 응답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준거 앞으로 개선할 것에 어떤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의 응답을 해주시고 평가 결과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예비평가 주요 참여하신 정보들도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정리해 두었습니다. 평가 자료는 초등학교 교사 와 중학교 교사가 고르게 참여하셨는데요. 정보 텍스트 대상으로는 15명, 문학 텍스트 대상으로는 10명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예비평가 결과 분석 방법은 기초적으로 좀 통계적 방법에 많이 저희가 의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 통계와 그 신뢰도 분석, 라시 분석 등을 실행했는데요. 먼저 기초 통계에서는 앞에서 보신 준거들이 좀 여러 가지 개수가 있다 보니까 이 준거들끼리 서로 중복된 요인을 측정하지는 않는가를 검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관 분석을 실행했고요. 평가자들이 과연 이것을 신뢰감 있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크롬바우 알파 개수, 문항 총점과 상관관계 개수, 그리고 교사의 질적평가, 교과서 수록 강령과 상관관계 분석 등을 실행했습니다. 또 라시 분석을 통해서 평가자의 측면과 텍스트 난도 측면에서의 다양한 분석을 한 후 설문조사를 질적으로 분석해서 이 중거표에서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뭔가 이제 바꾸고 싶다면 어떤 점을 바꾸고 싶은지 등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질적평가 준거 정교화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방법을 모두 수행한 이후에 수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가요인 양호도를 검토하고 진술표현을 검토하고 척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본평가 시행을 하기 위한 준거표를 마련했는데요. 이 본평가에는 내가 총 120편의 텍스트 총 40분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7월에 실행을 한 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까 예비평가의 결과 분석 방법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하되 신뢰도 분석 면에서 급내 상관관계 분석, 즉 평가자 간 일치도에 대한 하나의 단계를 더 추가함으로써 더 정밀하게 이 여러 사람들의 질적 평가 결과가 흩어지지 않고 모일 법한
텍스트를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서는 활용 계획을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얻어진 최종 텍스트 중거표, 이독성 평가 중거표는 지금 보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네, 이런 평가를 거쳐서 저희가 중거표를 확정한 것도 있지만 또 중요한 소득이 중거 텍스트를 얻은 것입니다. 중거 텍스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ICC 분석, 금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조금 그 극단에 있는 값들을 제외하고 평가자 간 일치도가 높게 나타난, 즉 0.7을 초과하는 그런 수치들을 텍스트 대상으로 했을 때 100편이 나왔습니다. 이때 초등학교의 정보 텍스트는 1학년 텍스트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1학년 학습자들이 갓 한글을 배우고 접근하기에는 조금 이해가 어려운 텍스트들이 많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반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문학 텍스트에서는 아무래도 동화, 약간 이야기, 옛 이야기 이렇게 쉬운 것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래도 1학년 수준에 맞는 것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학교 급에서는 한 9.5학년 정도까지로 정보 텍스트와 문학 텍스트가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중거 텍스트 목록을 알아보시기 쉽게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최종적인 목록은 저희 보고서 나중에 12월 31일자 발간될 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분만 예시로 보여드리면 초등학교 저학년급, 초등학교 고학년급, 중학교급에 대해서 각각의 학년 범위를 먼저 나누고 그리고 저희가 평가 대상 선정을 했던, 본평가 대상 선정을 했던 그 텍스트들 중에서 100편에 대해서 이렇게 출처 정보를 표기해서 뭔가 이 텍스트의 수준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신 선생님께서는 해당 교과서를 찾아보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거 텍스트 이독성 특성 분석 및 양적평가 중거 도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거 텍스트의 질적 양적 분석 과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 여기까지만 저희가 질적평가까지만 해도 저는 굉장히 완결성 있는 연구 결과라고 자부합니다. 그렇지만 양적평가를 또 한 번 중거 텍스트 100편에 대해서 실행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대중분들께서는 그래서 문장이 몇 개만 어려울까, 문장 내에 단어가 몇 개만 어려울까 등에 대해서 상당한 호기심들이 있으시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교육적으로도 결국 이게 하나씩 점수를 매기는 인간의 질적 측정이 아니라 자동화 도구 개발에 나가기 위해서는 양적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아시다시피 영어의 뭐 AR 지수, 뭐 XR 지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 양적 평가 도구를 저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자동으로 측정되도록. 그러는 데 있어서 어떤 기초적이고 시초적인 시사점을 얻고 싶어서 양적 분석도 수행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좀 일관성 있는 또 양적평가 결과가 나와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양적평가 하고 나서 저희가 40편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라든가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개발자 분들께서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질적평가 결과 그리고 양적평가 결과에 대한 메타 정보를 제시하였는데 그것도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적평가 중거 도출 과정은 선행연구가 양적평가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진 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요인 자체를 모으는 거는 질적평가보다 한 100분의 1 정도의 노력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10개를 금방 모을 수 있었고요. 그걸 이제 상관 분석하고 또 회계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글자 수, 평균 문장 길이, 4등급 단어비라는 3개의 양적평가 중거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저희가 질적평가를 통해서 엄격하게 정밀하게 수준을 측정한 텍스트를 얼마나 설명하는가 이 점을 회계 분석을 통해 살펴봤더니 질적평가 결과에 따른 적정학년 수준을 68% 이상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4등급 단어비, 문장 길이의 평균, 글자 수의 순으로 더 이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앞으로 자동화 도구를 만듦에 있어서도 어휘 등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고요. 또 어휘 등급뿐 아니라 문장 길이라는 거는 이제 문장 단위의 단위가 되는 것이고 글자 수는 글 전체와 관련되는 분량의 문제입니다. 즉 어떤 그 초점을 맞추는 단위들이 다르게 고르게 양적평가 도구 개발에 있어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40편에 대해서는 이처럼 메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시해서 이 텍스트에 대해서 좀 탐구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특히 직접 평가로 참여하신 저희 본평가에 참여하신 교사분들이 학년 판정 이유에 대해서 서술해 주신 부분들까지도 이 메타 정보와 함께 포함함으로써 이거에 대한 남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텍스트를 읽었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시를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활용 방안 제안 부분인데요. 마지막은 아니고요. 네, 뒤에도 있는데 다음으로 활용 방안 제안도 했는데요. 물론 이 중거를 활용하는 부분들은 사실 교실에서 교사분들이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목표에 따라서 하시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세미나를 하고 실제 교사분들께서 사례를 발표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또 남의 사례를 보시면서 참고하실 바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실 내 학습 목표 도달을 위한 교육용 텍스트의 위계적 재구성 예시를 이렇게 이독성을 먼저 측정하고 그리고 교육용 텍스트의 위계적 재구성을 통해서 선정해 나가는 과정을 제시했고요. 이독성 평가 준거를 활용한 맞춤형 교수학습 내용 제공을 위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질적평가 준거로 표로부터 찾아보고 학습자가 어려움을 겪는 요인을 파악해서 교수학습 활동 내용을 마련하는 그런 과정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또 이독성 평가 준거를 활용한 텍스트의 수정 면에서는요. 선정된 교육용 텍스트의 이독성을 측정하고 목표 이독성 수준에 해당하는 준거 텍스트의 특성을 분석해서 준거 텍스트와의 비교를 통해 내용 구조 표현의 수정이 들어가는 예시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때 저희가 아까 100편으로 도출했던 준거 텍스트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실 준거 텍스트라는 것은 이 여태까지 저희가 보여드렸던 준거표는 상당히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이독성을 측정한다면 이 글을 전체적이고 직관적인 관점에서 총체적인 관점에서 읽어봤을 때 A 텍스트가 B 텍스트보다 쉽다. B가 C보다 어렵다. 이런 식으로 총체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활용하면은 교수학습 현장에서 활용하시기에 많은 그런 지침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평가 준거를 활용한 평가 모형 개발 면에서도 이렇게 지문을 학생 수준에 맞게 조정하는 예시를 보였습니다. 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네, 연구 의의 및 제언입니다. 예, 본 연구의 연구 의의로는 교육용 텍스트 수준 평가를 위한 이론적 기반을 강화했다는 점을 들 수 있고요. 이독성 평가 이론과 교수학습적 활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 내용의 구한, 질적 평가와 양적 평가를 연계하는 연구 방법의 고안, 또 교육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평가 도구의 제공 및 텍스트 선정의 정합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즉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은 사실 저희가 교사분들이나 교과서 개발자들께서 무료로 공익 목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자동 측정 도구가 사실상 없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유료 회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접근 경로를 통해서는 있지만 이제 저희는 이 여태까지 그런 이번에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자동화 도구를 만들게 된다면 공익 목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다음 후속 연구 제어 면에서는요. 교육용 텍스트의 이독성 평가 도구를 고도화하는 연구, 또 독자 수준과 텍스트 수준 연계를 위한 학습자 대상 이독성 검사 연구, 학문 무식성 신장 및 교과 학습 균형을 위한 교과별 이독성 차이 조정 연구,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위한 이독성 독자 및 과제 요인 조정 방안 연구 등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아무래도 관심이 가시는 거는 저희는 학습자한테 항상 초점을 맞추니까요. 이독성 검사 연구일 텐데요. 저희가 올해에는 여러 가지 예산의 제약이라든가 이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 내에서 최대한 평가를 하고자 학생에 대한 이해 수준이 충분한 교사분들을 평가자를 모시고 텍스트를 평가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내년 연구부터는 실제 학생의 이해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이독성 검사를 실행해서 텍스트와 독자인 학생의 이해 정도를 연계하는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교육 정책 연계 재현 면에서는 이 여러 가지 저희가 일단 기초 연구이기 때문에 후속 연구를 잘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것이 어떤 현장에 대한 파급력을 가질 때 또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단기적으로는 교육과정 문서에 학년별 교육 자료를 상세화하고 교과형 도서 평가 지문 개발 및 교육용 텍스트 선정의 지침으로서 본 연구가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했습니다. 또 기초학력 보장이 굉장히 요새 법안도 통과되면서 여러 가지 이슈이자 중요한 점을 많이 시사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런 기초학력 보장 지원이나 맞춤형 수업자료 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글을 골라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얼마 전에 정책협의회를 진행해서 교육부 연구사님과 교육지원청에서 선생님들을 만나는 장학사님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똑같은 어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 뭔가 요새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많은 그런 과제들이나 자료집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글을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이독성 평가가 나 혼자만 실행하고 끝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을 뿐더러 이게 누적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계속 글의 수준을 축적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독성 평가 공유 및 결과 누적을 위한 웹 기반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게 가능하다면 누구나 들어와서 특히 이제 뭔가 저희가 전문성을 추정하고자 한다면 교사 로그인 등을 통해서 저희가 올려놓은 기준에 따라서 텍스트를 측정해 보시고 남이 측정한 결과도 볼 수 있고 이런 식의 시스템이 구축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텍스트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및 장기적으로는 또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서의 예비교사 교육에까지 연계되는 지점들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이 이제 가능해진다면 교육 목적의 이독성 연구가 사실 2010년대에서 초반에서 좀 정체된 면이 있었었는데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생들의 학문 문시성 신장과 그리고 사용자의 도구 활용의 편의성 제고 그리고 읽기 능력의 수준별 교육용 텍스트 제공 및 학습 프로세스 다각화를 통한 학습 격차 예방 등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예비 교사 및 현직 교사의 텍스트 전문성 함양 및 교육용 텍스트 활용 역량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참고 문헌과 이 부분은 생략해도 될 것 같고요.